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쌍가로 1번의 둘째 줄 보시면요. 합의 외에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했다.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등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시면요. 자, 둘째 줄 보시면은 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판례는 지금 토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건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만약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까? 예,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갑이 등기를 안 합니다. 왜 등기를 안 할까요? 건물을 지었으면서. 세금 안 내려고요. 아니면은 재산 은닉하려고요. 등기 안 하는 거죠.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바로 등기해야 되죠. 등기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등기를 안 하는 거죠. 자, 신축해놓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자, 그러면 을은 현재 등기부 자체가 아예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을은? 못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먼저 신축한 갑소유로 자,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는 최초로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 등기를 할 때를 이제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최초로 개설되는 등기예요. 이 건물이 새로 태어난 거죠. 그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명의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 네, 요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판례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라는 취지의 판례인데, 그럼 만약에 미등기 매수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까? 네? 이거 어때요? 이거? 유효입니다. 여러분들. 유효예요. 왜 유효입니까?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을은 현재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섰죠. 그렇기 때문에 을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도 굳이 그거를 무효로 하진 않습니다. 유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자, 3번 보세요. 3번. 등기가 물권의 존속 요건인지 여부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입니까? 네? 어때요?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예, 효력 발생 요건이죠. 왜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예? 186조 때문이죠.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등기는. 자, 그런데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냐?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 매매. 그러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을명의로 되어 있는 이 등기에 대해서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놈이 이 등기를 자, 위조해가지고 말소시켜버렸다. 만약에 등기가 효력 존속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을명의의 등기가 말소됐기 때문에 을의 소유권이 소멸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남의 등기 위조해가지고 말소했다고 해서 을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조했다고 해도 여전히 을은 소유권자인 거예요. 왜 그렇다?
예? 왜 그렇다? 예,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등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이지? 예. 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줄 봅니다. 자, 대법원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대법원은, 자,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자,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위조해가지고 말소시켜버렸다. 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밑에 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책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쌍가루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쌍가루 1번 보시면요. 원인 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건 복귀입니다. 자, 첫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실효가 됐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줄 보시면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예, 당연히 복귀되는 거죠.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 계속 했었죠. 예. 제가 예를 들었을 때는 해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무효가 됐든 뭐 취소권을 행사했든 해제권을 행사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매 계약이 실효가 되게 되면은 소유권 자동 복귀입니다. 자, 다음 쌍가루 2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물건 소멸입니다. 자, 첫째 줄 보시면요. 물건 중에서 자, 용익 물건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걸 이제 소멸시효라고 해요. 시간의 효과로서 이제 소멸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등기 없이도 소멸입니다. 187조예요. 자, 다음 쌍가루 3번입니다. 부동산 물건 포기입니다. 자, 부동산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 말소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186조네요. 봐두시고요. 자, 다음 쌍가루 4번에 보시면은 시효 취득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반 시효 취득 등기해야 효력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중요하죠. 이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187조죠. 하지만 유일한 예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소유권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쌍가루 5번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 소멸 청구. 자, 요것도 이제 둘째 줄 보시면요. 존속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소멸을 해야 되는 경우에 둘째 줄 보시면요. 말소 등기 없이 일방적 소멸 청구만으로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고요.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모 6번 보시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입니다. 자, 조문 보겠습니다. 180조 박스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책을 한 장 넘기세요. 자, 책을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자, 187조 단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유효라 그랬습니까? 무효라 그랬습니까? 예, 미등기 매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도 유효입니다. 아직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 보시면요.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한다. 유효다, 무효다? 예, 유효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면은, 자, 만약에 이제 갑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상속받죠. 얘를 가리켜서 이제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갑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피가 나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인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아들이 이제 상속인인데, 그럼 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놈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아버지 재산 지금 갖다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원칙대로라면은 지금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를 지 명의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겨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 등기를 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유효다 무효다? 예, 유효라는 겁니다. 왜 유효일까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 자,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돼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등기 말소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복귀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고 말소되지 않고 있던 매수인 명의의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 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효 등기의 유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총칙 파트에서 가장매매 했었죠. 가장매매란 말이 어렵다면은, 자, 통정 허위 표시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의사표시 파트에 나왔어요. 통정 허위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냥 무효죠, 이거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매 계약한 것처럼 꾸며서, 즉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서 을 명의로 만약에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한테 넘어간 이 등기도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상태에서 이후에 실제로 을이 갑한테 자, 이렇게 대금을 주고요. 진짜로 이제 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대금을 건네주고 실제로 다시 이제 유효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칩시다. 이건 이제 유효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칙대로라면은 현재 을 명의로 돼 있는 이 등기를 다시 갑에게 이전시키고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전 등기 해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미 지금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그대로 다시 쓰자는 거죠. 그게 유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187조 구체적인 적용해가지고 이제 상속 나와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한 때 효력 발생입니다. 자, 다음 공용징수. 기업자, 자, 수용하는 사람은 자,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이고요. 역시 187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쌍가로 3번에 이제 판결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렇게 세 가지의 판결이 있는 겁니다. 판결이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 요 놈들 같은 경우는 186조입니다. 판결 떨어진 대로 이행을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이행 판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갑한테 대금을 다 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아직까지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 그러면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판사가 야, 지금 을이 대금을 다 줬는데 왜 등기 안 넘겨주나? 빨리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라 라는 판결을 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행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행하시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만 떨어지면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어때요? 이행하라고 판결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예,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지만 이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187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지금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만약에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 토지를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송 가야죠. 예? 소송 가는 겁니다. 자, 소송 가게 돼가지고 판사가 야, 니네 싸우지 말고 그냥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라. 이렇게 분할하세요. 라고 판결을 때렸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해서 등기를 해야 각각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까? 아니면 판결 떨어지자마자 취득합니까? 예, 떨어지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형성 판결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형성 판결이란 나와 있죠. 그 밑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법률 관계 직접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권리 관계나 법률 상태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과는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관련 판례 보이시죠? 자, 봅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소에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이게 뭔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등기를 넘기라고 하는 판결이 떨어진 거죠. 예, 이게 이행 판결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승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즉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자, 다음 그 밑에 쌍가로 4번 보시면 경매 나와 있습니다. 경매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 바로 소유권 취득입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다음 그 밑에 쌍가로 5번 보시면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건물 그냥 지으면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혼동 보입니까?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나중에 합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 물권 소멸 나와 있죠. 자, 요건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을명의로 갑소유 부동산에 만약에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두 개 하는 거예요, 두 개. 돈 빌려주는 계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은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면은 을은 저당권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과 저당권, 이게 서로 주종 관계입니다. 뭐가 주일까요? 뭐가 주인일까요? 저당권이 주인입니까? 채권이 주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종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을이 저당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인 거죠. 네, 채권이 줍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갑이 이후에 을한테 돈을 싹 다 갚았다, 변제를 했다.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을의 채권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는 거죠. 그럼 주가 같네요. 그러면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예,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합니까? 아니요. 변제만 하면 그냥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왜 소멸되느냐? 채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 가셨기 때문에 종인 저당권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예.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등기부 상에는 지금 을명의로 등기돼 있죠. 하지만 그건 없는 저당권인 거예요. 무효인 저당권인 겁니다. 말소해야죠, 이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물권법 교수님이 자기 부모님 집 등기부를 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빼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당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1억 넘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아, 부모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대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무효인 저당권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이미 돈 다 갚았는데 귀찮아서 말소를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등기부 상에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제가 다 됐죠. 그러니까 무효인 저당권인 거예요. 등기부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187조인 거죠. 근데 굳이 그러면 말소를 안 해도 되네. 네, 굳이 안 해도 되죠. 근데 기분 나쁘니까 말소해야죠. 저 같으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말소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가 가면 종이 가는 겁니다. 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책을 봅니다. 자,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 소멸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예, 요것도 이제 등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 살고 있는데 존속기간 다 돼서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말소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전세권은 무효인 거죠. 없는 전세권인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럼 그 밑에 법정지상권 취득. 이거 등기 안 해도 되죠. 예, 법정지상권. 나중에 지상권 파트, 그 다음에 저당권 파트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보이시죠? 요거 중요합니다. 180조 예외. 자,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얘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 때 법률 행위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매매로 그냥 바꿔서 문제 푸셔도 돼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거 뭔 판결입니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그렇죠.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해야 되죠. 자,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 땡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한 때 소유권 취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3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소멸한다. 아니죠. 변제만 해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 말소되는 거죠. 네, 4번도 틀렸고요. 자, 다음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아니죠. 경락대금만 완납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4번도 틀린 거죠. 자, 5번 봅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안 드렸었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만약에 갑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을 하고서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건물을 갖다가 이제 A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A 건물. 그럼 A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등기도 이제 A 등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등기부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건물이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이 새로 이제 다시 건물 지었습니다. 좀 더 멋있게. 그러면 이 건물은 A 건물입니까? B 건물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B 건물인 거예요. 근데 이 B 건물에 대해서 A 건물에 대한 등기로 이걸 유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B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었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큰아들 명의로 이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둘째를 이렇게 유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 이제 B 등기부를 개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5번입니다. 따라서 이제 5번은 맞는 말인 거죠. 자, 여러분들 5번이 조금 아리까리 하셔도 지금 선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했던 내용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소거법에 의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5번이 정답인 거죠. 예.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하나를 알아도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양보단 질입니다. 예?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아시겠어요? 예, 자, 책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185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 나와 있죠. 가등기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자,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건 말이죠.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자, 그리고 가등기에 대해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추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자, 어떠한 법률 관계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법률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등기. 이걸로 제일 함정을 많이 파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추정력이. 자, 그렇다면은 가등기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딱 하나의 효력밖에 없어요. 딱 하나의 효력.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습니다.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는 추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효력 자체가. 자, 그리고 가등기 청구의 상대방. 가등기 청구의 상대방 누굴까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등기는 소급표가 있을까요? 소급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청구하면은 본등기 한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아니면 가등기를 했을 당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할까요? 소급한다고요? 예, 소급 안 합니다. 소급 안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을이 갑한테 대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 빨리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을이 찾아갔어요. 갑을. 자, 그런데 갑이 지금 내가 당장 등기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금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그럼 대금을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뭘 줘야 돼? 안 줘야죠. 왜 줍니까? 등기를 못 받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 자, 알겠다. 그럼 내가 대금을 넘겨줄 테니까 대신 내가 가등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자, 가등기는 갑구에 합니다, 여러분들. 갑구.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소유권자 갑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순이 해가지고, 가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요놈이 이거를 갖다 팔았다, 병한테. 응? 병한테 갖다 팔고, 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취득합니까? 예, 좋습니다. 안 흔들리시네요. 예,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렇게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3번 해가지고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3번에다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병 명의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얘는 문제없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가등기 권리자 을이 병에 대해서 뭔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순위 보전적 효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위를 보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기서 을이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렇게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순이었죠. 가등기 권리자 을이.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순위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위가 밀리는 3순위 병 소유권 있죠. 이건 이제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 갑한테 청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병한테 청구해야 되겠어요? 갑한테 청구합니까? 왜 갑한테 청구합니까? 그렇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거든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이 채권이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요? 팔물권에 가등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채권입니다. 이거 흔들지 마세요. 채권입니다. 채권. 자,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기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 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인 거예요. 병은 계약 당사자입니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등기 청구 상대방, 이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가등기 청구 상대방이라 하지 말고, 자, 본등기 청구 상대방이라 적어야죠. 본등기 청구 상대방. 예. 자, 좀 정리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를 해서 자신 명의로 이제 등기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급표 없어요. 자, 체감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쌍가루 2번에 가등기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를 보시면요.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순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한 등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한다. 이때 이제 가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 보세요. 디귿. 매매 예약 완결권 나와 있죠. 요거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매매 예약 완결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장님이 하셨겠지만요. 예, 요것도 가등기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기역 보시면은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만 있다? 뭐만 있다, 가등기는? 네, 요것만 있다고, 요것만요. 자, 그 내용이 그 밑에 관련 판례 보이시죠?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 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자, 순위 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 하고 있죠. 판사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는 거, 이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D급 보시면은, 청구권 존재의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밑에 줄 보시면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습니다. 자, 책 한 장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중간 정거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기억해 보시면은 본등기 청구 상대방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상대로, 예, 본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요. 등기관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쭉 따라가시다가, 자,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자,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여기서 이 병의 소유권 등기가 이제 가등기를 침해하는 권리죠. 이거 이제 직권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발생. 가등기 한대로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소급효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자, 가등기는 순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가등기는 순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다.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인 거예요. 순위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물권 변동의 효력 자체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예, 이게 더 자주 나오니까 일단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예, 소급효 없어요.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가등기를 정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자, 하지만 등기하지 않고, 자, 병과 다시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갑에게 있던 등기를 병에게로 이렇게 바로 넘기는 거죠. 요렇게 이제 등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 생략됐죠. 원래 을한테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병한테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을을 생략을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중간 생략합니까? 그렇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습니다. 자,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을이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구속된다고요, 구속.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구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고 구속을 할 정도로 자, 처벌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병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 있죠. 요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유효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통해서 을이, 병이 갑에게 등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은 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자 간의 합의가 뭐냐면은 자, 갑, 그 다음에 을, 병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 합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합의해야 되고요. 여기도 합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3번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여기서 만약에 이 3가지의 합의 중에서 하나라도 깨졌다. 그러면 직접 청구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체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중간생략 등기 문제 의봅니다. 자, 물권 변동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등기를 말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갑을 병 순차 매도됐는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병으로 직접 이전한다.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죠. 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법적 규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속까지도 된다 그랬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처벌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거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밑에 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매수인으로 넘어간 그 등기도 유효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련 판례 봅니다. 자, 관련 판례 보시면은 2번 보세요. 2번. 자, 보시면은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자,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합의가 다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 책 한 장 넘겨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3번에 합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먼저 합의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최종 매수인, 제가 그렸던 병이죠. 최종 매수인 병이 직접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 즉 다시 말해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소멸 안 할까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한다고요. 왜 소멸 안 할까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3자 간에 이렇게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에 합의가 없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기억해 보시면요. 자,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그러면은 최종 양수인, 병이죠.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 못 하고요. 직접 청구 못 하죠. 중간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걸 대위해서 이제 갑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세요.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자, 지금 현재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걸 병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이 넘겨받은 걸로 갑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쨌든 간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만약에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이거를 갑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 못합니다. 예? 행사 못한다고요.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은 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병이 내가 지금 을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갑은 안 넘겨.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예,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니은 다시 봅니다. 최종 양수인 병입니다. 자,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갑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 청구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D급 보세요. 등기는 뭐다? 유효하다. 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쌍가로 4번에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생략 등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효입니다. 허, 중, 무죠.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허중무. 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간생략 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무효로 하시고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요. 쌍가루 2번 보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표제부의 등기 유용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구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있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B 건물에 대한 A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B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보시면은 사항란의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항란은 갑구, 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갑구, 을구. 둘째 줄 보시면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유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 등기 유용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저당권 등기 유용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되었어요.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 1억입니다. 1억. 자, 그런데 이후에 갑이 만약에 을한테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소멸되죠. 소멸됩니다. 근데 등기를 말소는 안 시켰어요. 계속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다시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저당권 등기를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유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상난 등기는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됩니다. 여러분들. 유용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자, 갑이 을한테 자, 이렇게 변제를 하고요. 네?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되죠. 일단 이거 소멸됩니다. 소멸이 된다라는 거는 등기부 상에는 지금 저당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갑이 다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다시 1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유용하자.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유용하게 되면은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난 등기의 유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예. 재밌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책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7번에 등기 청구권 나와 있죠? 예, 등기 청구권. 여기는 좀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 때문에 가 아니라 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까지 보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요. 자, 부동산 매수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과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 청구권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등기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뭘로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예?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어때요? 아니, 어렵습니까? 자, 채권자가 등기를 청구해요.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물권자가 청구하면요? 예? 그럼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예. 자, 이거를 제가 지난 수업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걸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기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소유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요 놈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물권적 청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가진 상태에서 등기 청구하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만약에 내가 물권을 안 들고 있습니다.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채권자가 등기 청구를 한다. 그럼 뭐라고요? 예? 채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자, 을이 매매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합니다.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예? 채예요, 물이에요? 채죠? 왜 그래요?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요. 등기 넘겨달라고 좀 청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 명의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야, 너 등기 말소해라. 나한테 등기 넘기라고 등기 청구를 한다.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거 아시겠어요? 갑이 소유자입니까? 예, 갑이 소유자죠. 해제됐잖아요. 을에게 있던 소유권이 자동으로 뭡니까? 복귀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제 등기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갑이 물권자니까요. 안 어렵죠? 자, 그럼 만약에 취득시효. 자, 만약에 시효를 완성을 했다.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효를 완성을 해서 시효를 완성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니요, 소유권 안 생겨요. 시효 완성해도. 뭐가 생겨요? 에?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을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한 등기 청구권을 만약에 갑한테 이렇게 행사를 한다. 여기서의 이 등기 청구권, 채입니까? 물입니까? 그렇죠. 이거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왜 채권 청구권입니까?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적 청구권 이해되세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191페이지. 보시면은 쌍가로 3번에 발생 원인 및 성질 소멸시효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등기 청구권 나와 있고요. 기억 봅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당연하죠. 채권자니까요. 자, 그다음 니은 보세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너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못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요. 채권적 청구권은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행사 안 하게 되면은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자니까.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네, 소멸시효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청구권 해가지고 기억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밑에 예 부분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등기 말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네? 이 경우죠, 이 경우. 지금 지어졌는데 소유권이 자동 복귀되고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는 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니은 보시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고. 예.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갑한테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금을 다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 해당 목적물을 을한테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을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네? 소유자 누구예요? 네? 아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을을 명의로? 안 했어요. 소유자 누구예요? 아니, 그렇죠. 소유자 갑이죠. 네? 소유자 갑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흔들리지 마세요. 자, 소유자,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 갑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 청구권 있죠, 얘는. 여기서의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어요? 걸린다 그랬죠. 예, 10년에 걸립니다. 자, 걸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을 자, 점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을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등기는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 아직 을이 소유자도 안 됐는데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남의 거 갖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갖다 팔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한테 이제 점유를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병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안 합니다. 왜냐면은 병이 현재 또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왜 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안 하냐면은 만약에 갑이 끝까지 등기를 안 넘겨줬을 때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자, 미등기 매수인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해당 목적물을 현재 점유 중이다. 자, 이 경우랑 그 다음에 점유를 제3자한테 승계를 해줬다. 점유 승계를 해줘서 제3자, 점유를 넘겨받은 놈이 계속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진행 안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바로 위에 보시면은 D급 보세요, D급.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 밑에 줄에 자, 점유하고 있거나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해줬다. 그러면은 그 밑에 줄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예, 요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책을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볼 게 없네요. 예. 192페이지에 쌍가로 4번 보이세요, 중간에? 등기 공신력.
부정된다. 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공신력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195페이지 동산물권 변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이 시기에는 뭐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195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오늘 수업했던 거, 줄 치셨던 거 있죠? 네. 다시 좀 읽으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우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